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숫자들은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냥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속이 차가워지고 1,500원. 겉으로는 그냥 환율 숫자인데 우리에게는 단순한 환율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기억이에요. 원화가 미끄러지던 시절, 수입 물가가 뛰고 기름값이 튀고 마트 장바구니가 숨도 못 쉴 만큼 올라가던 그때의 감각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숫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중에는 1,500원을 훌쩍 넘겨 더 높은 수준까지도 찍었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같은 날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한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번 겪어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하는 장면이요. 서킷 브레이커. 시장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니까 스스로 잠깐 멈춤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어제 크게 빠졌는데 오늘 또 빠져서 거래가 멈췄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큰 심리적 구간 아래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말 그대로 급락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좌가 녹는 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돌고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야 하나? 내일 또 빨갛게 뜨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려운 게 약한 멘탈이 아니라 시장이 그런 날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무서울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본능이 가장 위험한 결정을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진정하세요 같은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걸 드릴게요. 뉴스를 읽는 틀입니다. 헤드라인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지금 대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전쟁이 확대됐다. 시장은 더 빠질 거다. 그러니까 팔아야 한다. 말이 되죠.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로 공포에 휩쓸리는 사람과 돈을 지키는 사람을 가르는 경계가 돼요. 이 문장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문장입니다. 폭탄을 보지 마세요. 기름값을 보세요. 네, 제가 전쟁을 피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계좌를 가장 빠르게 찢는 건 폭발음이 아니라 폭발음이 만들어내는 한 줄기 사슬이기 때문이에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그 순간 주식은 숨이 막히고 환율은 더 팽팽해지고 결국 내가 갇혔다는 느낌이 더 무거워집니다. 대출이자는 왜 안 내려가고 시장은 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고 나쁜 뉴스만 나오면 돈이 왜 그렇게 빨리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의 시작점이 멀리 떨어진 지도의 한 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밥상과 계좌를 바로 흔드는 곳에 있어요. 호르무즈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에너지 흐름이 워낙 크다 보니 조금만 막혀도 기름값이 바로 뛰고 기름값이 뛰면 충격이 전 세계로 번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전쟁 뉴스가 아니라 사실상 에너지 쇼크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계속 봐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슬은 거꾸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거나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힌트가 잡히면 기름값이 꺾일 수 있어요. 기름값이 꺾이면 물가 압력이 조금 누그러지고 물가 압력이 누그러지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그때 시장은 숨을 쉴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내일 뉴스가 또 나쁠까가 아니라 누가 이 충격에서 돈을 벌고 있고 왜 그들은 이 폭풍이 끝없이 이어지길 원하지 않을까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제목이 사람을 잡아끄는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죠. 코스피가 크게 빠지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는 이 순간에도 상위 1%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베팅을 해요. 무슨 베팅이냐고요? 시장이 영원히 무너진다는 베팅이 아닙니다. 전쟁이 언젠가 이쯤이면 됐다는 순간을 만나고 그 순간부터 흐름이 뒤집힐 수 있다는 쪽에 베팅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럼 딱 하나만 더. 저는 미리 힌트만 던져둘게요. 어떤 예측 시장에서는 익명 계정들이 특정 시나리오에 꽤 이른 시점부터 베팅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누구 말도 안 믿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돈의 흐름입니다. 이어서 몇 분 안에 저는 3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해드릴 거예요. 첫째, 24시간 사이에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왜 그게 시장 공포를 키우는지. 둘째, 이 게임에서 지금 웃고 있는 쪽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조차 전쟁이 끝없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지. 셋째, 내일 같은 나쁜 뉴스가 또 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신호 체크리스트. 이게 어느 길로 가는 신호인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증권 앱을 여는 것도 무서운 분이라면 다음 파트가 가장 필요하실 겁니다. 딱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같은 헤드라인이 떠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 이 느낌 아시죠? 숫자 하나가 화면에 뜨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묵직해지는 거요. 내가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이미 한 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장중에는 1,506원까지 찍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를 지나온 세대라면 왜 제가 이걸 단순히 환율 상승이라고 말하지 않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기억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튀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누가 확 잡아당기듯 올라가고 내가 따로 더 쓰지 않았는데도 지갑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그 느낌. 그 숫자가 다시 돌아온 바로 그 타이밍에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신호가 나왔죠. 다들 등골이 서늘해지는 단어,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너무 빨리 무너지니까 스스로 잠깐 멈춤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때 전광판을 보셨다면 그건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빨갛게 타오르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지금 주신 원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코스피는 이틀 만에 6,240에서 5,093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틀 사이에 약 18%가 증발한 거고요. 코스닥은 더 심해서 하루에 14%가 빠졌습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계좌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지금 팔아야 하나? 조금만 더 버텨야 하나? 아니면 더 깊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요. 근데요, 친구처럼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틀 만에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어떤 투자자도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건 계좌가 줄어든 것 자체가 아니라 공포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파트에서는 용기 내세요 같은 빈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딱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읽는 틀리예요. 헤드라인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확대됐다. 주식은 더 빠질 거다. 그러니까 팔아야 한다. 말이 되죠.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돼요. 오늘 이 영상의 나머지 내용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여기서 머리에 박아두세요. 이게 열쇠입니다. 폭탄을 보지 마세요. 기름값을 보세요. 조금 낯설죠? 왜 하필 기름이냐? 아주 쉬운 한 줄기 체인으로 설명할게요.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 생산비가 오릅니다. 비용이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주식은 숨을 못 쉬고 대출이자는 내려갈 길이 없고 돈은 계속 조여옵니다. 마치 한쪽 끝을 잡아당기면 반대편이 같이 흔들리는 사슬 같아요. 그리고 그 사슬의 출발점이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구체적인 한 곳에 걸려 있습니다. 호르무즈입니다. 원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그 해협을 지납니다. 그러니 그 길이 막히면 기름값이 뛰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 충격이 전 세계로 번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덜 절망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슬은 거꾸로도 돌아갑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면 기름값이 잡힙니다. 기름값이 잡히면 물가가 안정됩니다.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 시장은 다시 숨을 쉴 이유가 생겨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전쟁이 더 커지냐 마냐가 아니라 기름값이 어디까지 가고 언제 꺾이냐입니다. 여기서 저는 호기심의 문 하나를 열어두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바이럴이 되는 핵심이기도 해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추측하는 가장 차갑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충격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느냐를 보면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나오죠. 어떤 예측 시장에서는 한 공격이 벌어지기 24시간 전에 익명 계정 몇 개가 정확히 그 시나리오에 베팅했고 합쳐서 약 120만 달러를 벌었다는 이야기요. 잠깐만요. 만약 이 디테일이 사실이라면 그건 운이 좋았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흥분하지 맙시다. 우리는 영화처럼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분석하는 사람답게 구조를 보고 동기를 보고 돈의 흐름을 볼 겁니다. 이어서 바로 원문 기준으로 하루 사이 달라진 세 가지, 전쟁이 더 번졌고 기름값이 더 올랐고 호르무즈 봉쇄가 더 단단해졌다는 이 업데이트를 짚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악재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전쟁이 끝없이 길어지기 어렵게 만드는지요. 그 지점까지 꼭 같이 가주세요. 그걸 이해하면 나쁜 뉴스가 나와도 당신의 판단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원문에서 말한 하루 사이에 달라진 세 가지를 아주 짧게, 그런데 핵심만 잡고 가볼게요. 왜냐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장이 왜 더 공포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왜 브레이크가 더 세게 걸릴 수밖에 없는지가 같이 보이거든요. 첫째, 전쟁이 한 지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번지는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 머릿속엔 자동으로 한 줄이 떠오르죠. 더 커지면 더 위험하다. 맞아요. 인간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요. 둘째, 기름값이 더 올랐습니다. 원문에선 브렌트유가 장중 $85까지 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85냐 82냐 같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에너지가 한번 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물가로 넘어갑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예요. IMF도 여러 보고서에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통화정책 금리, 경로와 맞물리면서 경제 전반을 흔든다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셋째, 호르무즈가 더 단단히 막히는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목기예요. 왜냐면 호르무즈는 그냥 지도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의 병목기거든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수송 요충지 중 하나로 보면서 최근 기준으로도 이 구간을 통과하는 물량이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뉴스의 공포는 사실 이렇게 번역돼요. 폭탄, 사람 심리 공포, 호르무즈, 공급 병목, 기름값, 물가, 금리, 주식 부동산 대출. 여기까지 오면 왜 코스피 코스닥이 한 번에 무너질 때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한국거래소 KRX 기준으로 시장 전체를 잠깐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해 그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단계적으로 발동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말 그대로 패닉을 잠깐 멈추고 숨 고르기 시간을 주자는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전쟁이 커졌대, 기름도 올랐대, 호르무즈도 막혔대. 그럼 주식은 더 빠지겠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그 생각 100%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그 자리면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봅시다.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전쟁이 커지느냐보다 기름값이 어디까지 가면 미국 시장이 버티지 못하느냐입니다. 왜 하필 미국이냐고요? 시장의 심장이 거기 있으니까요. 전 세계 자금이 리스크를 느끼면 달러로 쏠리는 현상은 너무 흔하고 동시에 미국 주식 시장이 흔들리면 공포가 전염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원문에서도 어제까지 버텼던 미국마저 흔들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공포를 숫자로 보여주는 게 흔히 말하는 공포지수입니다. 보통은 VIX를 말하는데 이건 미국 S&P 5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변동성 기대를 수치로 만든 거예요. 15의 시카고 옵션월에서도 VIX를 시장이 예상하는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설명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의 결론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전쟁으로 누군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쪽조차도 시장 전체가 박살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무너지면 에너지 회사도, 방산 회사도, 은행도, 기술주도 결국 다 같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전쟁에는 천장이 있다는 말을 드린 거예요. 그 천장이 뭐냐? 딱 한 줄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물가가 다시 들끓고 금리 인하 기대가 꺼지고 미국 주식시장까지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확대보다 정리의 동기가 더 커집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예요. 전쟁이 자산을 갉아먹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쟁을 끝내야 할 이유도 같은 속도로 커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미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왜 바이럴이 되는지, 왜 사람들이 이거 소름인데 라고 말하는 지점. 이제부터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을 더 보지 않을 거예요. 대신 돈의 흐름을 따라갈 겁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를 보면 언제까지 끌 수 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원문에 나오는 그 소름 돋는 디테일, 예측 시장에서 전쟁 직전에 베팅해서 큰돈을 번 익명 계정들 같은 이야기들이 왜 사람을 붙잡아 두는지도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할게요. 저는 그걸 음모론처럼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확인 가능한 것과 추론의 영역을 깔끔하게 나눌 거예요.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하거든요. 바로 다음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전쟁에서 돈을 버는 세 개의 축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전쟁이 끝없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걸 이해하면 같은 뉴스가 내일 또 나와도 당신은 공포가 아니라 판단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하루 사이에 달라진 게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이 더 번졌고 기름값이 더 올랐고 호르무즈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3가지를 그냥 악재 3종 세트로만 보면 머릿속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럼 더 빠지겠네. 팔아야 하나?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만 질문을 바꿔봅시다. 전쟁이 커졌으니 주식이 더 빠질까가 아니라 기름값이 이대로 가면 누가 제일 먼저 못 버티나? 예요. 왜냐면 주식이 무너질 때는 항상 이야기로 무너지지만 그 이야기를 실제로 돈으로 바꾸는 건 결국 금리거든요. 금리는 다시 물가에 묶이고 물가는 에너지에 묶입니다. 이 연결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건 IMF 연구들도 반복해서 확인해요. 에너지 가격 충격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게 인플레이션 흐름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호르무즈가 왜 목이냐? 이건 과장이 아니라 숫자로 설명이 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은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운송 병목 중 하나로 정리하면서 이 구간을 통과하는 물량이 세계 석유 소비의 큰 비중, 대략 5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폭탄 그 자체가 아니라 폭탄이 만들어내는 호르무즈 리스크, 기름값 리스크예요. 그리고 기름값이 무섭다는 건 그 다음 줄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려요. 금리를 못 내리면 주식이 빠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대출이자가 안 내려가고 코스피가 무너지는 한 줄기 사슬입니다. IMF가 말하는 에너지 가격, 물가 연결고리는 이런 순간에 제일 크게 체감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럼 답 없네.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막혔다는 뉴스만 보고 끝내면 답이 없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막힌 상태가 오래 갈수록 누구에게 손해인가? 이 질문을 하면 희한하게도 브레이크, 그러니까 전쟁이 스스로 멈추게 되는 압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 전 세계 물가가 다시 들썩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지고 주식시장은 더 불안해집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 자금이 동시에 겁을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보는 공포지수, VIX가 튀는 겁니다. VIX는 S&P 500 옵션 가격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단기 변동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라고 시보에가 설명하죠. 여기서 포인트 하나, 공포는 뉴스로 오지만 패닉은 숫자로 옵니다. 그 숫자가 커질수록 전쟁을 길게 끌 동기보다 정리할 동기가 커져요. 누구든 계산기를 두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공포가 한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이 오늘 직접 본 게 그거예요. 거래소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무너지면 잠깐 멈춰 세우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 보통 지수가 급락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계적으로 발동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왜 시장이 공포에 반응하는지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왜 이걸 보냐면 돈이 흐르는 방향이 곧 누가 웃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누가 웃고 있는지를 보면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건 에너지 쪽입니다. 미국은 원유 생산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고 실제 생산 데이터도 EIA가 매주 매월 집계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70에서 80으로 올라가면 배럴당 $10 차이가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가 나오면 에너지 기업이 먼저 반응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체감했을 겁니다. 전쟁 뉴스가 뜨면 관련 종목이 움직이는 건 너무 전형적인 패턴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방산이 오른다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 무너지는 건 그들도 원치 않는다는 점이에요.
방산이 아무리 올라도 미국 시장 전체가 깨지면 결국 같이 맞거든요. 세 번째는 달러입니다. 중동이 흔들리면 전 세계 돈이 위험을 피해서 달러로 몰리는 현상은 정말 자주 반복되고 그게 바로 우리 환율에 그대로 찍히죠. $1 1,5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단순히 여행 경비가 늘어서가 아니라 자금이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쏠린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 할게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라 파라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유튜브에서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 대신 여러분이 내일 같은 뉴스가 또 떠도 덜 휘둘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 드디어 원문에 있는 그 소름 돋는 디테일을 꺼내겠습니다. 공격 24시간 전에 예측 시장에서 익명 계정들이 같은 방향에 베팅했고 큰 돈을 벌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왜 이런 이야기가 사람을 붙잡아 두는지 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끼거든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면 그럼 끝도 계획된 방식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의 힌트가 폭탄이 아니라 돈의 흐름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세 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왜 그들조차도 전쟁이 끝없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지, 천장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딱 연결해 드릴게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누가 돈을 벌고 있나를 아주 차갑게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면 전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끝내야 할 이유가 커지는지가 같이 보이거든요. 먼저 에너지입니다. 호르무즈가 왜 이렇게 치명적이냐? 이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2024년 기준으로 호르무즈를 통해 이동한 석유 물량이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 수준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면 호르무즈가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바로 기름값부터 계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IMF도 에너지 가격 충격이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걸 연구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면 관련 기업 주가가 움직이는 건 너무 흔한 패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산이 오른다가 아니라 방산이 올라도 전체 시장이 박살나면 의미가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큰 돈은 섹터 하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시장 전체의 천을 보거든요. 세 번째는 달러입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면 돈이 달러로 몰리는 현상은 정말 자주 반복돼요. 그리고 그 압력이 우리에게는 $1 환율로 찍힙니다. 1,500. 이 무서운 이유는 여행 환전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이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누가 웃고 있나 였고요.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으로 갑니다. 원문에 나오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공격이 있기 24시간 전에 예측 시장에서 익명 계정들이 같은 방향에 베팅했고 합쳐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왜 사람을 붙잡아 두는지 아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껴요. 그럼 누군가는 알고 있었던 거 아냐? 그럼 끝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올 수 있는 거 아냐? 근데 여기서 제가 선을 딱 긋겠습니다. 우리는 영화처럼 상상하지 않을 겁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해석을 구분할 거예요.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시장에는 늘 먼저 움직이는 돈이 있고 그 돈은 보통 헤드라인이 아니라 가격이 흔들리는 축을 봅니다. 지금 그 축이 바로 기름값이고 기름값의 목이 호르무즈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전쟁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도 전쟁이 끝없이 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길어져서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그 다음은 물가고 그 다음은 금리고 그 다음은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흔들리면 전 세계가 같이 떱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를 보는데 15에는 VIX를 S&P 5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단기 변동성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해요. 전쟁이 자산을 갉아먹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쟁을 끝내야 할 이유도 같은 속도로 커집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계산이 시장에 찍힐 때 한국에서는 어떤 장치가 먼저 반응하느냐? 서킷 브레이커죠. KRX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가 발동되고 추가 하락 조건이 충족되면 2단계, 3단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못 쉬니까 제도적으로라도 잠깐 멈춰서 진정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다는 뉴스는 우리를 공포로 몰고 가지만 호르무즈가 다시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판단의 실마리를 줍니다. 실제로 기름값은 전쟁 뉴스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외교 신호가 나오면 같은 날에도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도 미국-이란 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유가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시장은 총성이냐 아니냐만 보는 게 아니라 길이 열리느냐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 끝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이 먼저 보여주는 신호를 아주 구체적으로 뽑아드릴 거예요. 원문에도 이미 힌트가 있죠. 어떤 사람은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 같은 말을 먼저 던지고 어떤 쪽은 비공개 채널을 열고 어떤 쪽은 유조선을 호위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냅니다. 이 신호들을 체크리스트처럼 손에 쥐고 있으면 내일 똑같은 뉴스가 떠도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더 빠질까?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1번 경로로 가는 신호야, 2번 경로로 가는 신호야, 3번 경로로 미끄러지는 신호야 이렇게 읽게 됩니다. 바로 그 6개의 신호, 그리고 그 신호가 나오면 기름값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끝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이 먼저 내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잡아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뉴스를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맞추려다가 오히려 휘둘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같은 뉴스가 떠도 공포에 끌려가지 않고 어느 경로로 가는 신호인지 분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호들은 전부 한 줄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요. 호르무즈가 열릴 수 있느냐, 기름값이 꺾이느냐, 물가 금리 기대가 살아나느냐, 시장이 숨쉬느냐. 호르무즈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건 아까 데이터로 확인했죠. EIA는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석유 물량이 세계 석유 소비의 큰 비중, 대략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풀릴 힌트는 곧 기름값이 꺾일 힌트고, 그게 오늘 우리 계좌의 공포와 직결돼요. IMF 연구도 에너지 가격 충격이 인플레이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호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렵게 안 할게요. 중학생도 이해할 만큼 쉬운 말로, 하지만 핵심만 정확히. 첫 번째 신호는 말입니다. 말이 왜 신호냐? 전쟁은 총으로도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건 프레임이에요.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 같은 문장이 나올 때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짜 자신이 있어서든지 아니면 출구를 만들고 싶어서든지. 출구를 만들고 싶다는 건 뭐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될 때 내가 져서 물러난 게 아니다 라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확대만 보는 게 아니라 정리 시나리오도 같이 계산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비공개 채널입니다. 이건 진짜 단순해요. 진짜로 끝까지 갈 생각이면 비공개 채널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절대 협상 안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건 국내 정치용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그건 시장 입장에선 이렇게 읽힙니다. 조건만 맞으면 정리할 수 있다. 즉, 기름값에 천장이 생깁니다. 이 천장이 생기면 기름값이 더 오르더라도 무한정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꺾일 수 있다는 가격이 붙기 시작해요. 세 번째 신호는 중재자입니다. 오만 같은 중재자가 외교 채널이 열려 있다를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건 그냥 착한 말이 아닙니다. 시장은 그걸 통로로 봐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통로의 가치가 커지고 그 통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한 막장으로는 안 갈 수도 있다는 기대를 만들죠. 기대가 생기면 공포가 100%가 아니라 90%로 내려옵니다. 이 10%가요? 시장에서는 정말 큽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상대의 의사결정 구조가 안정되느냐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협상은 사람이 합니다. 누가 자리에 앉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자리가 정리되는 움직임이 보이면 시장은 이제 협상 테이블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사실 여부를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보도가 나오고 시장이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데드라인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일상에서 바로 이해돼요.
숙제도 마감이 있으면 밤새서라도 끝내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큰 정상회담, 큰 발표, 선거, 의회 일정, 이런 마감이 다가오면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그 전에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밀어붙일 것인가. 특히 미국 시장이 흔들릴 조짐이 보일 때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전 세계가 같이 떠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떨림을 숫자로 보여주는 게 흔히 말하는 VIX 같은 변동성 지표입니다. 15에는 VIX를 S&P 500 옵션 가격에 담긴 단기 변동성 기대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가장 강한 신호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겠다. 보험과 금융보증까지 언급한다. 이건 시장에 이렇게 들립니다. 길을 열기 위한 장치가 준비되고 있다.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 유가는 전쟁 뉴스만큼이나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유가가 외교적 신호, 대화 가능성 같은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사례는 종종 보도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폭탄이 아니라 기름값을 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폭탄 뉴스는 매일 나와요. 하지만 길이 열린다는 신호는 자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마음속 질문 하나를 제가 대신 말해볼게요.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데요?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요? 여기서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안 할게요. 사라, 팔아라. 이런 말은 책임질 수가 없고 여러분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관찰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뉴스를 읽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기름값이 단기적으로 확 꺾이는 날이 나오면 그날은 꼭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냥 기분이 아니라 보통은 외교 신호나 물류 신호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딱 하루에 5-20% 움직이는 날이요. 그런 날은 시장이 무슨 힌트를 먼저 읽은 겁니다.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가 왜 나왔는지를 패닉으로만 보지 마세요. KRX는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가 시작되고 이후 조건이 추가로 충족되면 단계가 진행되는 구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잠깐 멈추자라고 말할 만큼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에요. 속도가 빠를수록 정책, 정치, 시장 모두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동기도 커집니다. 저는 이걸 희망회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환율을 볼 때 공포만 보지 말고 자금 흐름을 보세요. 달러로 돈이 몰릴 때는 보통 위험 회피가 강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위험 회피가 누그러지면 환율의 압력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결과지만 동시에 심리 청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정신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계좌가 이틀 연속 녹으면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해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장 나쁜 결정은 보통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크리스트로 뇌를 붙잡아야 해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한 가지를 해내신 겁니다. 공포에 휩쓸려서 버튼부터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와중에도 판을 읽으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아주 짧게 머릿속에 한 장으로만 남겨드릴게요.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피 급락, 기름값 급등, 전쟁 확대.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뉴스를 다르게 읽으시면 됩니다. 폭탄을 보지 마세요. 기름값을 보세요. 기름값만 보지 마세요. 호르무즈가 열릴 신호를 보세요. 신호만 보지 마세요. 돈의 흐름을 보세요. 왜냐면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못 내리고 금리를 못 내리면 주식이 숨을 못 쉬는 그 한 줄기 사슬, 이 결국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IMF도 에너지 가격 충격이 물가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연구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역시 숫자로 확인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은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석유 운송에서 핵심 병목이며 이 구간을 통과하는 물량이 세계 석유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저는 여기서 누가 사라 팔아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건 책임질 수 없고 여러분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찰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공포를 판단으로 바꾸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기름값이 하루에 큰 폭으로 꺾이는 날이 나오면 왜 꺾였는지만 확인하세요. 외교 신호든 물류 신호든 시장은 이유 없이 급하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둘째, 호르무즈가 열리는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행동 신호가 나오는지 보세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선박보호, 보험, 금융보증 같은 단어가 나오면 시장은 길이 열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한국 시장이 흔들릴 때는 마진 때문에 어이없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가격을 안 가리는 매물이 나오면 좋은 기업도 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 보인다는 감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숨 고르기를 하셔야 합니다. 넷째, 서킷 브레이커 같은 제도는 공포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이 너무 빨리 무너진다, 잠깐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급락 시 단계적으로 거래를 멈추는 장치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느 길로 가든 공통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금입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돈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거 저는 압니다. 이틀 동안 계좌를 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 있으면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를 탓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시장을 흔드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수를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구조로 읽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내일도 같은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폭탄이 아니라 기름값을 보고, 기름값이 아니라 휴전 개방 신호를 보고, 신호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같은 헤드라인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히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세 가지 경로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느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실제로 겪으신 일, 이 타이밍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복잡한 시장 이야기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최대한 차갑게 구조로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업데이트에서 바로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